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연극 배우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객석을 파고드는 근사하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무대를 꽉 채우는 배우 박정자 씨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60년 가까이 여러 작품을 통해 연극 무대를 이끌어온 박정자 씨가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연극 배우 박정자 씨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웃으세요? 제가 사실은 씨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어색해요. 아니요.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니요, 괜찮고요. 이제 네. 소개가 너무 거창해서 좀 부끄러웠어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너무 소박하게 설명을 드린 거 아닌가.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네. 너무 넘칩니다. 아. 네. 하여튼 늦은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많으실 걸로 믿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저도 이 시간에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두 번을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근데 네. 하여튼 복도 더블로 받으시고요. 요새는 복을 받으라 그러면 안 된대요. 서로 복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또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복을 많이 지으시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제가 앞에서 그 연극 인생 60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선생님 올해로 정확하게 몇 년째 되시는 거예요? 연극을 시작하신 지? 그런 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난 몇 주년 이러는 거 사실은 좀 쑥스럽고요. 뭐 하여튼 대학 때부터 연극을 했으니 한 58년 된 것 같습니다. 58년. 선생님, 네. 아마 나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58년을 연극을 하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79 됐어요. 목소리만으로는요. 네.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 드라마에서도 뵙고 그랬을 때 드라마를 많이 하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떤 드라마를 얘기하시나요? 예전에 드라마에 나오신 적을 라디오. 제가 예. 라디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네. 전혀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월의 어떤 느낌을 전혀 못 받아요. 목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사람의 모습은 외모는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뭐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또 만나는 장소, 또 뭐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로 그 겉모습은 참 많이 변하는데 목소리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목소리에 담겨 있는 힘 같은 거 그런 거를 지금까지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전화로 예. 인터뷰 중인데. 네. 근데 선생님 연극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연극이야.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6.25 나던 해 1950년 때 내가 9살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연극을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연극이 아마 저한테는 항상 이 몸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작을 한 거는 대학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극을 하게 됐지 내가 연극을 꼭 하겠다 이 길로 가겠다 뭐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연극을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어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듣고 자라나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연극을 봤다는 건 내 인생의 아주 큰 축복이고요. 지금까지 연극 배우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 어렸을 때 봤던 연극들이 제일 큰 저한테 자양분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때 연극 처음 딱 보셨을 때 네. 나는 연극 배우로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신 건 아니에요? 아니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이 없죠.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때인가에 와서 그게 그냥 제가 그 길로 가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 뭐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해오셨는데요. 그 중에서 네. 가장 기억나는 작품이 있으시다면요? 기억난다.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되나요? 햄릿, 위기의 여자,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 피의 결혼, 또 19 그리고 80, 또 뮤지컬 빌리 엘리엇, 네. 네. 최근 이제 빌리 엘리엇에 대해 네네. 그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던 네. 뮤지컬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 혹시 선생님 네. 연극을 한 60년 가까이 해오시면서 네. 하기 싫다, 너무 지친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오늘 바로 연습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오늘요? 네, 왜냐하면 2월 6일부터 제가 막이 오르는데 오늘 이제 대학로에서 연습을 하는데 네. 뭔지 참 이게 사람이 이게 신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힘들려야 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가 여러 가지로 너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아주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이게 절실해야 되거든요. 네. 정말로 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비극이든 희극이든 무슨 연극이든 간에. 그런데 뭔가 내 마음이 삐끗 잘못 나가면 정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변덕스러움을 결국은 내가 그걸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연극은.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그걸 기쁨으로든지 아니면 보람으로든지 아니면 슬픔으로든지 연민으로까지도 내가 그걸 다 감당을 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마음이 언짢게 리허설을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답답하죠. 네. 젊은 시절이나 이럴 때 너무 배가 고팠다 이런 말씀해 주시거나 그런 걸 기대했었거든요. 사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경륜을 배가 갖고 계시는데. 배가 고픈 건 오히려 더 참을 수 있죠. 내가 스스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고 기분을 만들어내야 할 때 그게 그 갈증을 느낄 때 그럴 때가 힘든 거죠. 정말 말씀 들으면서도 좀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 노래처럼 말해줘라고 하는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이 작품이 어떤 그 작품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혼자 하는 무대에는 저하고 피아노하고 딱 둘만 등장을 하고요. 저의 연극 배우 박정자의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전에도 이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싫었어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안 한다 하다가 요번에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이 공연을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극배우 박정자를 그냥 발가벗겨서 무대 위에 올려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연기와 함께 6곡의 노래를 직접 부르신다고요? 네, 뭐 그 작품과 관련이 있는 그런 노래도 하고 또 노래 어떤 면에서는 우리 관객들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렇죠. 예, 전 국민이 다 가수일 정도니까. 네. 그런데 노래는 제가 평소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또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도 있고 아니면 또 이 노래는 처음인데 이걸 박정자가 가수가 아닌 연극 배우가 부르는구나. 그리고 그 노래들이 다 연극과 제가 하는 공연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 이런 부탁을 드려도 네.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노래 네. 조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아니요, 그런 건 안 하죠. 죄송합니다. 아니, 일단. 네, 라디오니까 보통 이럴 경우에 네. 예, 조금 노래를 부탁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아니, 이제 참고로, 네, 이거는 그 6곡 중에 하나가 팁인데, 네, 관객들한테 그 일종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최백호 선생하고 아주 가까운데, 우린 서로가 팬인데, 네, 제가 최백호 선생이 낭만에 대하여를 불러요. 네. 이런 노래만 6곡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한 곡 들어 네. 있습니다. 그런데 늘 최백호 씨는 저한테 이건 선생님이 저보다 더 잘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괜히 제가 또 신바람이 나서 또 관객들한테 뭔가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서비스도 해야 되지 않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낭만에 대하여도 한 곡 부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가서 선생님 연극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시간이 그렇게 네. 많이 남지 네. 않았는데요. 네. 선생님 생각하는 연극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연극은 아날로그죠. 그리고 라이브입니다. 영화나 TV하고 전혀 달라서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배우와 관객이 아무 간극 없이 만나는 라이브 그 자체고요. NG를 용서하지 않죠.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배우의 휴머니티가 관객의 휴머니티와 만날 때 그때 연극의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목소리 들으면서도 사실 제가 좀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선생님 좀 무서우실 줄 알았어요. 실제로 또 무서우실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내 목소리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좀 엄격한 분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말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제 따뜻하고 또 선생님이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극을 계속 해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도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극 배우 박정자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2월 중순에 그럼 통합 신당이 나오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 범보수 중도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실체를 2월 중순에는 통합 신당이라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선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 시점을 목표로 지금 그 전에 작업들을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당대당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간에 또 논의가 있잖아요. 네, 그것은 뭐 또 저희 혁신 통합에서 하는 통합 과정에 네. 이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만의 이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요. 예. 저희는 그 범위를 범중도 보수로 넓게 잡고 있고 거기에는 다른 이 정당 세력도 있을 뿐 아니라 네. 중도 쪽에 많은 세력도 저희가 인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새로운 신설 정당 통합을 하려면 네. 당대당에도 협의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협의체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네. 이제 비공개 이 대화 창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혁신통합위원회에서도 양해된 사항입니다. 네. 그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 보수재건위원장 맡고 있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당 창당도 있지만 뭐 선거 연대라든가 후보 단일화도 옵션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제 통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통합 신당으로 잡고 있고요. 예. 그 선거 전술 차원의 문제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금 이 통합을 하자는 것은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네. 그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 세력을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네. 그런 강력한 세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뭐 선거 전술을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커다랗게 봤을 때 이 보수에 참여할 수 있는 보수 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까지일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이 중도 또는 보수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시민단체들에서도 최근에 이제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초기에는 조금 그 범위가 작았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에 걸맞는 인물들과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그 결과가 이제 다음 주 말쯤은 가시화될 것으로 봅니다. 네. 보수 통합에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되묻습니다. 통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으세요? 라고 말이죠. 어떠세요? 최근 보수 진영의 통합 협상을 보면 정말 절박해 보이나요?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질문 하나를 더 던져야 합니다. 통합신당이 도로 새누리당이 되지는 않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박형준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 주 말쯤이면 뭔가 통합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구도가 80, 인물이 20이다. 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 격언인데요. 보수 진영이 진보 보수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머지 20% 인물을 바꾸지 않는다면 통합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수 통합은 자유한국당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판가리를 하겠다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언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고 리영희 선생의 이 말처럼 혁신한 새로운 보수정당이 등장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서 인터뷰 시간에 영국 배우 박정자 씨와 인터뷰를 저희가 했는데요. 반가움에 문자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68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와 대단하세요. 79세라니요. 40대 목소리입니다. 웃으시는 모습이 참 듣기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9166님 영국계의 대부 영국의 어머니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더 좋은 연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마성희 영미님 박정자 선생님 목소리가 마치 오아시스 밑바닥처럼 깊숙하게 느껴져요. 여운이 깊다는 게 이런 건가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의견 많이 주십시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지역 또 경북 동해안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밤까지 5에서 10mm가량 비가 내리거나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지방에는 최고 8cm까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오늘처럼 0도가 예상되는 등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6도에서 9도 정도나 웃돌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2도 낮은 8도가 예상되는 등 중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9도 안팎, 남부지방은 12도 안팎으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도 또 광주 전북지방에서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고 강원도 영서와 대구 지역도 내일 오전 중에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또 모레에는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뱃길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날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으며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도 영동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5도입니다. 58분 날씨 홍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한 폐렴의 빠른 감염 확산이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오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긴급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전염병에 대해 선포하는 규정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해당 전염병 발생 국가의 교역, 여행 등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각국에 전달되고 국제적 의료 대응 체계가 꾸려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중국 우한시의 공항 이용이 금지됐습니다. 중국 항공당국은 우한공항의 이착륙을 내일부터 금지한다고 국내 항공사에 통지했습니다. 국내에서 우한 노선을 운영 중인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중국 남방항공으로 두 항공사 모두 우한 항공편의 운항을 오는 31일까지 중단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취소 항공편은 위약금 없이 환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감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국 우한시에 거주했거나 여행을 다녀와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있다면 병원이나 의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전화해 상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병원들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원 밖에 따로 진료소를 마련해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위넨 안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기로 해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AFP 통신은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독일 위넨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한다고 위넨 안보회의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BBC 방송은 현지 시간 22일 영국 하원과 상원이 EU 탈퇴 협정법 원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EU 탈퇴 협정법은 여왕의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EU 정상회의와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24일 EU 탈퇴협정 서명을 진행하고 존슨 영국 총리가 탈퇴협정 서명 절차를 마치면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를 기해 EU를 떠나게 됩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가 국회 앞 폭력 집회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친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밧줄을 구비하는 등 불법 집회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변화를 생각할 때 폭력 집회를 개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대 4학년생 박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어젯밤 11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경찰대 4학년생인 박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5년 뒤면 기어다니게 해주겠다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국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국이 사고 직후 상대방과 합의한 점과 검찰 심의위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서울 연휴 첫날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아침부터 밤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3에서 8cm, 그 밖에 동해안 지역은 1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날인 모레는 전국에 구름만